자, 안녕하세요. 자, 10월 10일 세로미 브리핑. 음, 네 번째 시간이죠. 오늘 네 번째 영상이고요.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, 뉴스 잠깐 짚어보고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환율이 뭐 1200원 찍기 일보 직전이고,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어떤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지렛대로 작용하는 부분이어서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생기는 부분이고, 보시는 것처럼 WTI 기준,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고 하는데 뭐 그게 뭔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. 어쨌든 WTI 기준 유가가 80불, 80불을 그냥 찍어버렸어요. 얼마 만에? 7년 만에. 그러니까 뭐 인플레다, 인플레가 아니다, 경기 회복이 된다, 안 된다, 말은 많고 탈은 많지만 분명한 건 에너지 쪽에서는 뭐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 이쪽에서는 분명하게 인플레가 나온 부분인데,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스태그플레이션, 뭐 어디서는 뭐 밀크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어디에서는 뭐 희한한 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,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냐?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. 왜? 그냥 일시적이다. 야, 뭐가 일시적이야? 올해 내내, 1년 내내 계속 인플레 이야기하고 있는데, 그때마다 인플레를 이야기하는 어떤 시점과 어떤 섹터, 뭐 원자재, 뭐 철강, 반도체, 지금은 에너지, 뭐 이러다 보면 뭐 결과적으로는 상품들한테도 인플레가 반영될 거다. 지금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실적 전망을 내년에 물음표로 찍는 이유가, 지금 뭐 원자재 쪽으로는 다 가격이 올라가 버렸는데,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 버렸는데 이거를 지금 상품 가격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익은 훼손되는 상황이다.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 내년 뭐 회사들의,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. 저는 뭐 물론 일정 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.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는데, 회사의 수익이라는 게 이 원가, 그 원가에서도 원자재 여기에만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, 이 회사의 이익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수는 워낙에 많죠. 뭐 여러 가지 뭐 원가 회계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, 어, 뭐 경영의사 결정론에 따라 가지고 과연 판매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, 장사할 만한, 뭐 수출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양하게 따져볼 만한 부분인데, 그런 거 심각한 고민 없이 그냥 단순하게 계속해서 이쪽 저쪽 뭐 철강, 에너지, 원자재 다양하게, 뭐 2차 전지 재료도 마찬가지고요.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을 거다. 이거는 그냥 어떻게 말씀드리면 삼척 동자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뭐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은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함수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거다. 음. 우선은 뭐 제가 말씀드릴 종목들은 이번 시간에 뭐 두산피얼셀이라든지 아주아이비 투자, 대우건설, 드림시큐리티, 그리고 크래프톤까지 말씀드릴 건데요. 뭐 이전 시간에도 크래프톤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민연금에서 5%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, 뭐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은 상장, 신규 상장했을 때 그 IPO 초반에 분위기가 안 좋았다 뿐이지, SD 바이오센서 비슷한 시기에 상장했던 SD 바이오센서랑 비교해 보면 뭐 답이 나오는 거죠. 저는 뭐 크래프톤이 훨씬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요. 카카오뱅크도 한번 볼까요? 비슷한 시기에 카카오뱅크도 한번 봅시다. 시장의 중심으로 뭐 이야기가 나왔던,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는 부분에 따라서 일봉 차트로 보면 뭐 이렇게 쭉 빠졌어요.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죠. 음.
초반에 상장했을 때 위아래로 움직였던 그 가격대까지 다 왔죠. 다만 크래프톤은 어떤가요?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보시면은 자, 충분하게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그 가격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우상향에 열려있는 느낌이죠. 벌써 차트 느낌이 틀리잖아요. 카카오뱅크 차트와 지금 크래프톤 차트. 뭐 SD 바이오센서 차트까지 한번 볼까요? 이미 SD 바이오센서는 제가 뭐 제 나름대로는 조금 비싼 가격대가 아니냐라고 뭐 나름대로 제 판단을 내리긴 했지만 뭐 아쉬움이 남는지 미련이 남는 분들은 계속해서 집착하고 계시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차트 어때요, 모양이? 말할 것도 없죠. 누가 그랬죠? 제 댓글에다가 뭐 신규 상장의 법칙, 공모가보다 위로 간다. 위로 가나요? 위로 못 가잖아요. 자, 뭐 크래프톤 가볍게 이야기해 봤는데 제가 크래프톤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체감 경기가 꺾이냐 안 꺾이냐 여기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고 있어요. 지금 뭐 전반적으로 조금 뭐 8월달 기준으로 해서 뭐 생산, 소비, 투자 다 줄어든다. 국내 이야기입니다. 뭐 해외 통계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. 우리나라 통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체감 경기가 꺾이는 것 같다. 거기 플러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고 자산들, 이런 재고 자산들이 늘어났다. 이게 뭐 물건이 안 팔려서 늘어난 걸 수도 있고 경기가 회복될 거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조금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% 가까이, 한 11% 가까이 이렇게 재고 자산이 늘어났다. 한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고 자산이 한 146조 정도고 이런 부분이 경기도 안 좋은데 재고 자산이 늘어난다. 이건 문제가 있다. 수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. 결과적으로 매출도 떨어지고 기업 이익도 꺾일 거다. 또한 뭐 미국과 중국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잡음이 들려오고 경기 회복도 느리고 이런 거대 시장들,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시장들이 타격을 받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도 뭐 중간재를 파는 부분도 그렇고 뭐 소비재를 파는 부분도 그렇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이런 게 지금 우리 증시를 조금 약간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토대, 기본적인 논리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미국 경기도 중국 경기도 회복이 느리고 수출도 꺾이고 자 이런데 에너지 가격 유가는 80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이거든요. 물론 뭐 에너지 플레이션 여러 가지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미리 물량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부풀려진 측면으로 유가가 폭발했다.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너무 떨어졌다. 과대 매도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돌아온다.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지금 뭐 전반적으로 확실한 요인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업체도 그렇고 뭐 반도체 장비주도 그렇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환율도 떨어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려는 심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은 죄송합니다.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환율이 높아지니까 팔고 나가고 싶은 그런 부분. 그리고 이제 머크 같은 코로나 치료제, 머크사의 코로나 치료제, 경구역 치료제가 나오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뭐 백신 모멘텀이라든지 우리나라 치료제 기업들, 뭐 신풍이나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. 이런 데도 이제 타격을 받는 부분.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 타격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 이런 재료들도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나오죠. 지금까지는 뭐 니켈과 뭐 코발트, 니켈, 코발트, 망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었다면은 인산철 이렇게 뭐 저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
생각했던 그런 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뭐 2차전지 쪽으로도 좀 안 좋아요. 아시다시피 음, 나름대로 뭐 조금 계속해서 상승률을 보였던 뭐 2차전지 대장 뭐 이런 에코프로비엠도 뭐 40만 원 후반대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42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. 반도체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, 소재, 반도체 뭐 여러 가지 공정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다 바닥권이죠. 대다수 다 바닥권입니다. 이렇게 조금 과매도된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게 아니라 과매도 지나치게 매물이 많이 나왔다. 그래서 추세적으로 하락이 아니라 충격적으로 떨어졌고 이 충격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수습이 될 거다. 이렇게 보는 거죠, 저는. 냉정을 되찾을 거고요. 또 뭐 한편으로는 이 여의도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증권사 이쪽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뭐 신용 물량도 조금 많이 터졌고요. 이 당국 정부 쪽에서 뭐 대출 규제하는 부분으로 대출이 회수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수급 시장의 수급 개인들이나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 사람들도 뭐 자기 순수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타격을 받아서 세력들도 뭐 개인들도 물량을 많이 던졌다. 그렇기 때문에 5%가 빠져야 되는데 코스닥이 뭐 코스피가 7% 가깝게 빠지고 코스닥도 10% 가깝게 빠지는 이런 상황, 과매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죠. 하지만 저는 뭐라고 그러나요? 바닥은 다 왔고 뭐 점진적으로 올라설 거다. 이번 주도 뭐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이상 올라설 거고 오늘 종가 기준이 아니라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뭐 2,950 잡으면은 뭐 2,960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. 그 언저리까지는 이번 주 주말 금요일 날 물론 뭐 이번 주에 뭐 옵션 만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도 커지겠지만 그래도 그 변동성이 큰 와중에도 지수는 저는 회복될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고요. 제 이야기가 100%는 아닙니다. 충분하게 바닥권이고 과매도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죠. 이렇게 한번 흐름을 잡으시고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잡으면서 판단해 보시면 되시고요. 뭐 크래프톤 견조하죠.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48만 4천 원을 찍어주는 이런 모습으로 뭐 3% 가까이 장중에는 3% 넘게 이렇게 고점이 나왔고요. 뭐 계속해서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신장 모멘텀도 있고. 자, 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뭐 4,000원도 위협하고 있다.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뭐 인터넷 플랫폼이 두드려 맞는 와중에 이런 보안 관련된 기본적으로 인터넷 온라인 기반일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움직이는 뭐 정보를 움직이는 정보 기술, 보안 섹터가 기본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카카오나 네이버가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볼까요? 지금 네이버는 4% 넘게 떨어졌고요. 카카오가 여기 카카오 있네요. 카카오도 3% 넘게 떨어졌어요. 볼 것도 없죠. 같이 연동돼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아무리 뭐 백신 패스나 뭐 CBDC나 뭐 가상화폐, 가상자산 뭐 이런 쪽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메인이 아니에요. 메인 시장이 아니라 조금은 뭐 ETF나 이런 쪽이잖아요. 뭐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를지 뭐 저는 관심도 없고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무조건 시장이 달릴 거다. 이 드림 시큐리티가 달릴 거다라고만은 생각하면 조금 오산이고요. 뭐 바닥 잘 다지고 저는 조금씩 올라오긴 할 텐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. 드림 시큐리티가 올라올 수 있는 기반은 일단 최소 다음 달은 돼야겠죠. 뭐 아주아이비 투자도 오늘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요. 뭐 크게 문제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
4,000원대 중반까지 이미 떨어진 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. 뭐 4,460원까지가 뭐 오늘 최저점이긴 했는데 뭐 4,500원 언저리 여기에서 뭐 시장이 안 좋고 뭐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니냐 뭐 2,800, 2,700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워낙에 이렇게 벤처 쪽으로 이런 탄탄한 회사들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대형주에 투자하는 이런 아주아이비 투자가 아니라 벤처, 엔젤 투자 성장을 바라보는 회사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를 굴리는 아주아이비 투자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출렁거린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게 뭐 계속적으로 4,000원도 깨지고 3,000원도 깨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돌아선다라고 생각합니다. 돌아서서 5,000원 회복, 6,000원 회복을 보고 있고요. 문제는 그 6,000원이 회복됐을 때 모멘텀이 어떤 모멘텀,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시장은 다시 돌아설 거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. 이번 주에서도 뭐 10% 가까이 돌아설 거라고 10포인트, 10%가 아니야. 10포인트. 코스피 기준 2,950 기준으로 2,560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또 대우건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뭐 주가는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뭐 수급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팔려는 분위기가 많아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도 시장보다 강했고 뉴스를 보면은 뭐 브랜드 파워 앞세워갖고 정비 사업을 뭐 거의 뭐 싹쓸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 수주하고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만 10건 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업계 1위 뭐 영등포구 뭐 신길동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주 파주 5,700억 현재 과천 주공 5단지 원주 원동 주공 재건축 불광동 1구역 지금 제가 있는 노량진 5구역 개포 한신 재건축 무수하게 있죠. 그리고 중흥그룹에서 지금 M&A가 들어간 중흥그룹에서 브랜드 통합은 없다. 대우건설 독립 경영으로 대우건설 브랜드 인지도 시공 능력을 통해서 이제 재평가 받겠다. 이렇게 발표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대우건설 4개월 남았습니다. 9,000원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계속 팔로잉 해드릴 거고요. 아주아이비 투자, 대우건설, 크래프톤까지 말씀드렸죠. 드림스큐리티도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두산 피올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뭐 에너지주가 강세고 뭐 여러 가지 뭐 석탄, 석유가 중국 쪽에서도 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. 결과적으로는 뭐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그렇다고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. 글로벌적으로는 전 솔직히 모르겠고 우리 국내 상황으로만 따졌을 때 아무리 말이 많다고 원전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결과적으로 가야 될 바는 뭐 태양력이 됐든 풍력이 됐든 수소가 됐든 이 두산 피올셀은 뭐 연료전지 셀이나 이런 뭐 발전 용량, 시장 점유율, 발전 기술, 수소 이쪽으로는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뭐 4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가격 지금 뭐 47,750원이긴 하지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올라올 건데 올라올 때마다 그 퍼포먼스를 어떻게 따먹을 거냐는 거죠. 우리의 관심사는 그거 아닙니까? 뭐 시장에서 이 종목이 어떤 평가를 받든 이 기업이 뭐 정말 어마어마한 대박을 터뜨리든 못 터뜨리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. 우리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회사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존니 대표하고 다른 이유가 존니 대표는 이 기업에 투자해서 이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. 결과적으로.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기업과 상관없이 나만 돈 벌면 돼. 이건 거고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각자 판단하시고 저는 짧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내 계좌를 불려나가겠다는 마인드인 거고 존니 대표는 자 뚝심을 가지고 5년, 10년, 20년, 30년
성장 가능한 미래 가치가 높은 기업에 장기 투자해서 돈을 굴리자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.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또 먹고 계속 사고 팔고 그런 쪽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하자는 단기 투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고, 마지막으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민주당 경선 결과 그리고 대선 테마주 이야기 드릴 거고요.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은 뭐 구독자분들이 질문하셨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또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기까지 이번 영상도 마무리 짓고요. 자, 도대체 난 누구니? 내가 누구야?